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중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두 변수 x와 y 사이에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x, y 사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x, y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자연수로 제한이 되어 있다 또는 특정수로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함수값을 구하고 순서쌍을 찾아서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은 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래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x, y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의 형태는 점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x, y가 수 전체다. 수 전체라고 한다면은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에서 첫 번째 다뤘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함수. y는 ax에 대한 정비례 함수와 y는 ax 플러스 b. 자, 이런 형태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을 때에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x, y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서 수 전체의 집합일 때는 우리가 직선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형태가 된다면은 서로 다른 두 점만 알면은 우리가 직선을 결정할 수 있죠.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바로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인데 그것이 x절편의 좌표와 y절편의 좌표. x절편과 y절편의 좌표를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렸죠. x절편을 a라고 한다면 a,0이라는 좌표를 지나고요. y절편을 b라고 한다면 0,b가 되겠죠. 이 좌표를 지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기울기에 대한 개념인데요. 기울기는 이미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기울기라는 것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우리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여기서도 y는 2x 플러스 1에서 바로 요 앞에 있는 2가 바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림 1과 2를 통해서 기울기가 2라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증가하면 y쪽으로 2만큼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x쪽으로 4만큼 증가했으면은 y값의 증가량이 8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1과 같은 것은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이죠. 왜냐하면은 x가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y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 양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림 2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죠. 왜냐하면은 x가 증가했는데 y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감소하게 되죠.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a가 양수라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a가 음수라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y는 3x 플러스 2, y는 3x, y는 3x 마이너스 2.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기울기의 값이 같다라는 것이죠. 기울기의 값이 같고 그거에 따라서 뒤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은 y절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기울기라 하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평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또 이해하는 거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평행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기울기가 같다면 두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평행 또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치하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ax가 있고요.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행하거나 또는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이 b가 0이라면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치를 하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평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서로 평행한 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같다.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평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반대로 평행을 할 때는 기울기가 같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함수식 구하기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것은 1차 함수식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번에는 그것의 반대인 거죠. 조건이 주어지거나 또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1차 함수식을 결정하는 것이죠. 생각톡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3만큼 증가하므로 기울기가 3이다. 1만큼 증가할 때 한 칸 갔잖아요.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3만큼 증가했죠. 이것을 통해서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기울기가 3인 것을 포함하여 y절편의 좌표인 0,2를 지난다. 그 얘기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x가 0일 때 y의 값이므로 바로 y절편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y는 3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식 구하기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함수식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함수식이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a 값이 주어진 거죠. 이것으로부터 y는 2x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한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식 입장에서는 순서쌍을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니까 b는 5가 되잖아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함수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수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프나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과정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 그럼 이것 또한 대입을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였는데 두 점 1,-2하고 3,3을 지난다. 지난다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만족한다. 그 말하고 똑같죠.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점이 주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a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한쪽의 점에서 다른 쪽 점을 빼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x값의 증가량이니까 3 빼기 1이 되는 것이고요. y값의 증가량이니까 4에서 빼기 마이너스 2를 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a가 3이고 나머지 b는 위에 있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점을 모두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1,-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두 번째 3,4를 대입하면은 4는 3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1차 함수식을 구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함수식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함수의 활용인데요. 활용을 풀이할 때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첫 번째는 문제 파악하는 단계인데 미지수를 결정하는데 1차 함수식에서는 미지수 x, y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x, y에 대한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함수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 문제 파악 단계에서부터 변수 x, y에 대해서 범위까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식을 세우는 것이죠. 식을 세운다. 1차 함수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그래프나 아니면 함수의 성질 등등을 이용해서 또는 함수 구하기를 통해서 함수값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방정식을 통해서 x, y에 만족하는 점을 구하거나 이런 형태가 많겠죠. 네 번째는 검산을 한다. 검산을 한다는 것은 활용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x, y의 범위가 이 검산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4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밑에 형성된 V자 모양의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는데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로 최대 수심은 11,000m로 알려져 있다. 바다의 수면에서 일압력은 1기압이고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높아진다고 한다. 여기서 함수의 활용 문제인지 아닌지는 이런 것들이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깊어질 때마다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 있는 a를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x, y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직선의 형태가 되고 이때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활용 문제 자체에도 어떤 일정한 비율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뭐 때마다 깊어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그냥 문제상에서 보자면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높아지기 때문에 수심이 xm가 깊어지면 압력은 0.1x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비율로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1차 함수식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 값을 구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몇 기압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활용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활용 문제나 또는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지수 xy에 대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